네, 시장에서 핫한 엔터주, 주가로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 저평가다? 이 말이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맞는 내용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네모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증권가에서 SM, JYP 엔터 이런 엔터주들의 목표 주가를 주의 상향하고 있고 아직 저평가다라는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주가가 올라서 이미 목표 주가를 터치한 종목들 보면은 항상 그제서야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평가여서 확실히 우리가 목표가를 대폭 늘려도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업계의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얘기하셨네요. 네. 네, 저도 들은 게 있었어요. 네, 그분이 맞습니다. 그쪽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아직 이미치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올린 게 큰데 중요한 거는 엔터 산업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나 뭐 애널리스트분께서 하시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좀 더 챙기고 변화가 나와서 특히 이제 저평가란 것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를 더 줘야 될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그를 더 올리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지금 현상이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 표현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몇 증권사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아직 큰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오늘 뭐 몇 증권사에서 SM도 한 11만 원으로 올리고, 맞아요. 예, JYP도 한 6만 5천 원대로. 뭐 지금 목표가가 그 전에 4만 원대였는데요. 뭐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엔터주가 움직이는 첫 번째 배경은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 맞아요. 예, 이쪽이 온라인 콘서트와 오프라인 콘서트를 보게 되면 당연히 오프라인 콘서트가 가격 티켓도 비싸고 또 현장감. 네, 이 같이 우리 오빠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네. 이런 느낌. 이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훨씬 더 인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앨범 판매는 생각보다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앨범 판매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 저희가 그 LP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모르시죠? 이렇게 네. 축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LP요. 네, 네. 네, LP판. 네. 네,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샀었지만 지금은 앨범 판매가 한 사람이 뭐 5장, 10장 이렇게 구매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오빠한테 보여줄 수 있는 팬덤은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죄송한가요? 네, 이게 다 아빠들의 지갑에서 나올 텐데 하여튼간 이런 팬덤으로 나오면서 앨범 판매가 영향을 끼친다는 쪽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팬덤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밸류를 더해주는 요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창 뜨거운 메타버스 NFT. 특히 NFT 같은 경우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앵커님 조각 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각 투자요? 네, 조각 같은 이건 아니고요. 네. 네. 조각 낼 뻔했어요, 민수님은. 깜짝이야. 네. 네.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각 관련된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뭐 예술품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NFT가 관련돼서 이제 이력이나 또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면은 한 사람이 하나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분을 쪼개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저작권과 소유권들을 다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조각 투자라는 게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몇몇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거에 대한 어떤 담보가 즉 이 소유권에 대한 담보를 정확하게 지금 제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 또 불합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NFT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쪽은 훨씬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은 계속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엔터주 쪽에서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콘서트라던가 앨범 판매 그리고 굿즈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던 엔터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NFT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또 한 번 수익을 얻어낼 수 있으니 밸류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JYP 엔터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주가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워낙 JYP 엔터는 기존부터 실적 흐름들 탄탄했었고 맞아요. 또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국보급 트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신곡 나온 거 보셨어요? 당연하죠. 제목이 뭡니까? 러브
갑자기 노래만 듣다가 사이언티스트만 듣다가 네. 문라이트랑 이 사이언티스트만 듣다가 네네. 러브 이건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트와이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연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YG나 SM보다 이제 굴곡이 심한 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제 실적 흐름들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나온 실적도 그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분기도 영업이익이 180억대, JYP가 100억대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확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나오는 이런 실적 분위기 상당히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3% 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실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이키즈라고 솔직히 내부에서도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앨범 판매가 잘 될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기대감을 좀 키우는 상황들이고 네. 게다가 또 투탑이 트와이스 빼고도 투탑이 있죠. 있지요. 네. 네, 있죠. 네, 있지 있고 니즈. 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엔터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또 신인 보이그룹이 이번에 연말에 또 데뷔한다고 하죠. 그래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라고 하는데 이름을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요. 또 내년에 가게 되면은 또 일본에서 또 데뷔하는 일본에서 데뷔하는 보이그룹들과 함께 2년간 한 4팀이 데뷔한다고 하는데 한국 팀 2팀, 중국 팀 1팀, 일본 팀 1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글로벌 라인업들을 또 계속 가져간다는 쪽에서 계속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는 엔터사들이 중국이라던가 일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마다 사실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걸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아예 그냥 일본인으로 구성된 아이돌을 만들고 중국인으로 구성된 아이돌을 만들면서 각각의 나라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해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게 JYP인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상향된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당연히 동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네. 특히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사업 방향을 보게 되면 기존의 엔터사의 입장 쪽에서 또 확장되는 국면들이 나오죠. 최근에 보면은 디어유랑도 전략적 제휴 맺었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디어유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쪽으로 같이 연결을 시켰다는 부분들 또 이제 제페토랑 또 메타버스 관련된 쪽도 연결시키고 두나무도 이제 지분을 연관시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은 제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사업을 하겠다는 쪽에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결과가 얼만큼 수익성으로 작용을 하는지는 아마 내년 한 이맘때쯤, 한 내년 상반기 넘어서는 어느 정도 또 엔터사들마다 좀 다 차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지켜보시되 그만큼 지금 나오는 이 IT 신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도가 높고 적용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차별화는 내년 이 상반기 이후부터는 또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JYP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5,000원의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가장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SM이에요. 저는 SM이 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하고 보니 이전에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먼저 주가가 그렇죠. 급등 한 차례 했고 네. 최근 2달 동안 다른 엔터주들이 막 신고가를 돌파할 때 박스권 장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SM을 바라볼 때 이 지분 매각과 함께 이제 소유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 쪽에서 네. 뭐 CJ그룹 쪽과 어떤 시너지가 나올 것인지 좀 약간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변화가 나오니까 좀 덜 가서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오는 또 SM의 성과도 상당히 또 놀라운 게 4분기에는 NCT 또 대표 보이그룹이죠. NCT의 팬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네. 시즌이? 시즌이. 네, 시즌이가 백로처럼 목이 길게 오빠들을 이렇게 길게 바라만 본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해석이고요.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이가 뭔가 싶었더니 NCT 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오프라인 콘서트 국내에서 3회 일본에도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 같이 나오고 있고 또 에스파죠. 네. 이번에 에스파 세비지. 네. 이쪽도 계속 또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활동들이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840억까지 나오고 내년에 1,100억대 이런 쪽에 확장세가 나오게 되면 SM도 일단 여러 엔터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단기 탄력은 조금 덜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를 높이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YG를 비롯해서 엔터 3사들 하이브를 빼고 나머지 주가들을 보게 되면
고점권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박스권에서 그냥 이탈하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또 레벨업을 시키느냐라는 쪽으로 변화를 볼 것 같은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레벨업하지 않을까요? 빙고. 저도 그쪽에 무게를 두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M의 주가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27일에 기록한 85,000원이 최고가였고요. 이번에는 11만 원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이 횡보 장소에서 계속 순매수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가 엔터 대장주로 신고가 랠리 중에 있는데 그러면 뭐 3사 내에서 대장을 꼽아보자, 4사라고 해야겠네요, 이제는. 4사 네. 내에서 대장 꼽아보자면은 하이브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강력하죠. 지금 하이브의 이번에 또 방시혁 의장과 함께 같이 또 앞으로의 하이브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가장 눈에 갔던 게 또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만 중간쯤에 나오는 얘기들, 특히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을 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아미로서 BTS의 이제 어떤 그 영상을 내가 NFT를 사서 내 가상 공간에 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가면서 와서 댓글 남겨주겠죠. 와 부러워요.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변화 나오게 되면 이게 약간 명품 효과, 내가 명품을 갖고 있다는 효과를 또 가상 공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쪽도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면서 나오는 하이브의 앞으로의 변화 같은 경우도 위버스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나 이키타 홀딩스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잡히게 되면은 올해 이제 나머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도 계속 잡힐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두나무 지분까지 또 취득하면서 나오는 이 NFT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대감일 수 있는데 성과를 보여서 나오는 것들 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100% 늘어난다고 합니다. 3,800억. 그러면은 글로벌 비슷한 회사들 쪽에서 이런 엔터사들이 이렇게 강한 실적의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특히 저희가 잘 하는 게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거를 팬덤화 시킨 다음에 수익화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고무되는 변화들은 계속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역시 엔터사 내에서의 대장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위드 코로나 속 엔터주 기대해도 될지 탑픽을 골라달라고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네. 제가 본 바로는 탑픽 종목이 엔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주를 여기서 더 가니까 사세요. 물론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기에는 뭔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거기서 더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또 트레이딩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제가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메타버스나 NFT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들, 클라우딩 환경이나 관련된 쪽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예, 그쪽이 가장 중요하겠고, 네. 물론 이제 환경이 잘 구성돼야 실질적인 가상 환경도 잘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 그때 말씀드렸던 게 파이오링크죠. 이 회사는 여전히 지금 지난주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더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실적에 클라우딩 서비스와 같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실적 나오는 부분들 체크했을 때 특히 연간 실적은 더 계속 확장세라고 보게 되면 추가적인 2만 원대 진입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23,000원대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6,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 16,700원입니다. 푸드파이터님이 뜬금 반도체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엔터주에 대한 이 목표가 상향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세요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안주로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열풍이라면은 이 인프라가 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이어링크를 꼽아주셨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우리 김민수 아이돌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